좀 참담하죠. 네,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 쉽지 않았죠. 네네. 그래가지고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가로 보면은 네.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이제 빗썸 코리아로 나왔고요. 네. 이제 연초 기준가가 51만 원이었었는데 12월 22일 기준으로 94,500원.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81.5%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열풍이 식으면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 감소한 요인이 좀 작용을 했고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곧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 아름 우일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22년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비상장 네. 시장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이때쯤 되면은 이제 뭐 연간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 맞습니다. 느낌에 비상장도 네. 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올 한해 네.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주식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상장이나 비상장 가릴 것 없이 이제 주식을 들고 있었다면 대부분 이제 손실을 봤을 것 같고요. 현재 플러스라고 하시면은 한 상위 1%쯤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작년 호황에 신규 매수한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손실이 클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만큼 이제 주식의 주가를 예측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상장도 이제 상장 못지않게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으로 올 한해 인기 거래 탑 10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업종으로 좀 묶어보자면 이제 바이오 쪽에 저번에 설명드린 GNT 파마 그리고 노보셀 바이오, 네. 낙스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즉 코인 거래 플랫폼이죠. 두나무, 빗썸 코리아 이렇게 있고요. 네.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3D 팩토리, EVR 스튜디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은행 전문 기업인 K뱅크와 토스로 잘 알려진 비바리 퍼블리카 그리고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익숙한 뭐 또 기대했던 것도 있어요. K뱅크, 네. 뭐 야놀자, 두나무 그렇죠. 예. 또 토스, 비바리 네. 퍼블리카. 네. 어때요 주가는? 비상장제 주식 주가죠. 주가는 보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좀 참담하죠. 네,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 비상장도. 쉽지 않았죠. 네네. 그래가지고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가로 보면은 네.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이제 빗썸 코리아로 나왔고요. 네. 이제 연초 기준가가 51만 원이었었는데 12월 22일 기준으로 94,500원.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81.5%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열풍이 식으면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 감소한 요인이 좀 작용을 했고, 네.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두나무 역시 49만 4천 원에서 11만 2천 원으로 77% 가량 하락을 해주었고요. 이제 다른 종목들도 상황은 좀 비슷하고요. K뱅크 같은 네. 건 어땠어요? 네, K뱅크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46% 정도 빠져 있네요. 그래서 2만 1,000원에서 한 14,000원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종목들도 거의 한 50에서 70%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연초 같아요. 대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상장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테크 기업들 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장 쪽에서 그런 부분의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비상장도 같이 좀 따라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중에서 이제 바이오 기업인 낙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래도 9.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방어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야놀자도 네. 거의 55%.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요. 예. 하여튼 이제 작년에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호황이 됐으니까 이제 사고 싶다고 투자자 분들이 굉장히 몰렸었고 주가도 정말 잘 갔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고 주가가 빠지게 되니까 이제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네.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사야지라고 했던 분들도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굉장히 힘든 네.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역발상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현 시점이 오히려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주식 격언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네.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당연하게 엄청난 공부랑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분할 매수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똑같네요. 상장 주식이랑. 네, 맞습니다. 근데 주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진짜 아프죠. 마음이 아프면서 네. 새롭게 진입할 분들은 또 네. 마음에 설렐 수도 있을 텐데.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분할 매수라고 우리 우이랑 연구원도 제언을 했습니다. 이게 네. 아직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주식이라는 맞습니다. 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내년도의 IPO 시장 현재로서는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한데 네. 이제 올해 가려다 만 곳들 중에 알짜들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 네. 오일뱅크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엔지니어링. 근데 다시 한번 제도전도 하겠고,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IPO 기대주가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당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어려운 흐름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계속 찾아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을 잘 봐야겠죠. 예. 그래서 먼저 올해 상장 철회한 대여들 이제 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 원스토어, SK 쉴더스, 예. 현대 오일뱅크,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골프존 커머스, 밀리의 서재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현재는 상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상장 심사 효력이 상실된 상태고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심사 제출을 하고 네. 상장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몸값을 받기 위해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추진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모르죠. 네. 이제 시장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외부 자금을 좀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낮은 몸값을 받더라도 다시 추진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좀 올해 네. 이 된다 실은 작년부터 된다 했다 올해 된다 했다 안 네. 됐던 마켓 컬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네, 이제 예비 심사 컬리. 청구 네. 기업이랑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 그 두 개 안에 이제 컬리가 있는데요. 네. 이 컬리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 배송 새벽 배송 업체라고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8월 22일에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같은 날에 골프장 운영 기업인 골프존 카운티도 승인을 받았고 네. K뱅크도 9월 20일 날 심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상장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그런 분위기가 흐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태죠. 컬리나 K뱅크 골프존 카운티는 아직 있는 거네요. 네, 앞에 맞습니다. 업체랑은 좀 다르네요. 네, 맞죠.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제 상장을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이제 6개월 내에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심사 신청을 한 기업 중에 좀 눈여겨볼 기업이 컬리랑 비슷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예. 오아시스도 이제 새벽 배송으로 좀 잘 알려져 있고 예. 컬리랑 비교를 해보자면 컬리는 이제 외형 확장을 통해서 이제 외형 확장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적자를 내고 있고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좀 비교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 상장을 추진한다면 컬리와 비교해서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컬리랑 오아시스 비교 한번 하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B금융투자에서 내년 상장 유망 종목 2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심사 청구 및 승인 기업 외에 내년에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 중 좋은 실적 기반으로 상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예, 예. 자, 2개를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와 또 하나가? 그리고 APR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한번 다음 기회에 네, 다음 시간에 또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 플러스였고요. 우휘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